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유도기입니다. 유도기. 예, 유도기. 네. 유도기는 왜 유도기냐 하는 거예요. 직류기는 직류 사용, 변압기는 전압의 크기 바꾸고,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이동한다, 회전한다 하는 건데, 유도기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자 유도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전자 유도 법칙을 이용했다고 해서 유도기가 되는 거예요. 유도 법칙, 이게 전기 자기학에서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발전기에서 기본이 되는데, 또한 유도기에서도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R하고 원판을, 예, R하고 원판입니다. 본교재에 가서 R하고 원판을 이용해서 유도기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예, 그것을 볼 겁니다. 하여튼 유도기의 이름은 전자 유도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회전 자기장의 발생인데, R하고 원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리가 어떤 거냐면, 원판에다가 이게 자석입니다. N극, S극은 자석이에요.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석을 회전을 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전하는 자석 자개라고 합니다. 회전 자개. 이 자석을 회전시키는 원리에 의해서 얘가 유도 전동기요, 얘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 자개를 이용하고,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교번 자개입니다. 교류도 번갈아서, 예, 번갈아서 작용하는 건 교번 자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하면은 삼상과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 우리 예를 들어서 선풍기 있죠, 선풍기. 선풍기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단상이다 보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뭐 급수 펌프에, 예, 정수 펌프, 양수 펌프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런데 단상보다 삼상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기준을 삼상을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삼상 기준으로.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삼상 유도 전동기가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권선형과 농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농형으로. 근데 얘들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느냐면, 얘들은 전기자, 아시죠? 1장에서도 했고, 우리가 직류기 할 때도 했고, 동기기 할 때도 했는데, 전기자, 얘가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회전하는 전기자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서 권선형이나 농형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요, 유도 전동기가 회전자가 권선이 감겨 있으면 권선형이고, 권선이 감겨 있지 않고 철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합니다. 네, 농형 유도 전동기. 요거 삼상 유도 전동기. 유도기에 단상과 삼상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다룬 것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큰 것, 얘는 작은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유도 전동기는 권선형이고 작은 것이 농형입니다. 단상은 더 작은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이론입니다. 유도 전동기 이론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직류기 이론, 동기기 이론, 변압기 이론 하면서 매번 나왔던 게, 여기에서 전압이 발생합니다. E는 4.44에 FM8.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발생되는 전압 다
다 똑같다고 했고요. 다 똑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슬립 S입니다. 슬립 S. 얘가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슬립 전동기라고 합니다. 슬립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슬립은 뭐다? 슬립은 NS분의 NS-N이란 거예요. 슬립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얘기할 때 슬립을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R하고 원판 이렇게 있을 때 본 교재 가면 R하고 원판은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보세요. 이러한 막대 자석 있죠. 이 막대 자석. 이 막대 자석이 뭐예요? 자개죠. 회전자개. 자개의 회전 속도. 바깥에는 얘 회전 속도를 우리가 동기속도 NS라고 합니다. 동기속도 NS. 그 다음에 실제 요거 원판에 R하고 원판의 회전 속도를 얘를 N이라고 합니다. N. 그러니까 뭐냐면 슬립이란 것은 여기 R하고 원판에 있는 그놈의 속도와 그 다음에 실제 전동기 회전 속도 얘 차이를 동기속도 NS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NS는 동기기 할 때 했죠. NS는 P분의 120F다. 이러한 동기속도가 있죠. 만들 때부터 정해진 이 동기속도와 그 다음에 실제 회전 속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슬립입니다. 슬립. 그리고 우리가 이 슬립 가지고 뭐 전력, 손실, 그 다음에 뭐 주파수, 전압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슬립이 계속 나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죠. 2차 기전력과 2차 주파수에서 보세요. 우리가 2차 주파수 뭐냐면 R하고 원판에 실제 회전하는 주파수 F2는 2차 주파수 F2는 우리가 인간 주파수의 슬립배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은 우리가 1차의 인간 전압에 또 슬립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얘기할 주파수다, 전압이다 얘기할 때 다 슬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거 전압 주파수 말고요. 전압 주파수 말고 중요한 게 뭐다? 전력이나 토크 이런 것들입니다. 유도 전동기는 손실, 토크, 그 다음에 뭐 회전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똑같이 슬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도 전동기의 전력 봅니다. 전력 보세요. 우리가 P2라고 해서 R하고 원판 부분에 넘어온 전력이 있고요. 그 전력이 실제 일을 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P0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 있죠. 요 놈을 P2와 P0 차이를 PC라고 해서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따라서 전력은 그림상에서 P2는 P0 플러스 P10이다. 무슨 말이냐면 넘어온 전력이 있습니다. 입력 전력이 얘가 뭐예요? 실제 일한 전력, 출력 전력이요. 넘어온 전력에서 실제 일한 전력, 나머지는 뭐예요? 손실된 전력, PC라는 거죠. PC.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또 슬립으로 얘기해 봅니다. 보세요. PC는 입력 전력에서 슬립을 구하면은 동손 PC가 되는 거예요. 입력 전력에서 슬립을 구하면 PC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여기서 P2는 PC는 SP2가 되고 요 식을 보세요. P0는 P2 PC에서 P는 SP2죠. SP2니까 얼마? P2에 1 S. 우리가
보세요. 이러한 전력은 입력한 전력에서 이 슬립과 관련돼서 1- 슬립을 곱하는 값이 실제 일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전력도 슬립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슬립으로. 그 다음에 토크 봅니다. 토크. 전동기의 생명은 속도와 토크죠. 예. 전동기 토크. 토크는 직류기 할 때 했던 그 토크와 똑같습니다. 토크와 똑같은데 보세요. 토크는 9.5의 n분의 p 혹은 0.975의 n분의 p. 이때는 단위가 뉴턴 미터고요. 이때는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 킬로그램 메타. 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직류기 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운전입니다. 전동기 운전인데 우리가 직류 전동기도 전동기고 이거 지금 유도 전동기도 전동기요. 똑같은 전동기이기 때문에 전동기는 똑같아요. 근데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더 많이 씁니다. 웬만한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지하실에서 급수 펌프를 한번 보세요. 뭐 펌프가 봅니다. 펌프 보면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 운전을 하는데 유도전동 운전입니다. 그런데 직류기에서 했던 것과 뭐라고 했냐면 직류기할 때 운전할 첫 번째 기동, 두 번째 속도 제어, 세 번째 역회전, 네 번째 제동이라고 했습니다. 제동했는데 다른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기준으로 해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동 방법 농형 건선형, 속도 제어 농형 건선형. 네. 그 다음에 역회전은 똑같고요. 제동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거기 본교재 가서 하시되 일단 기동 방법 켜는 방법이요. 켜는 방법이 농형은 전전압으로 기동하는 그냥 코드 꺼보면 돌아가는 것을 전전압 기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반가운 소리니까 Y델타 기동 이런 거 많이 합니다. Y델타 기동.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이 있습니다. 기동 보상기법이고 권선형은 2차 저항법이 있습니다. 2차 저항법. 네. 이런 것들은 뭐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쓰시오, 종료 쓰시오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수 암기 부분입니다. 그 전기 응용 과목 있죠. 전기 응용 과목에서 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속도 제어에서 농형은 또 보면은 뭐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 극수 제어가 있고 얘는 2차 저항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초 부분에서 할 것까지는 없고요. 본교재 가서 아니면 실기를 하더라도 꼭 공부를 해주시고 농형과 건선형은 구분해서 꼭 공부를 해주실 부분입니다. 예, 요게 유도 전동기의 운전이 되겠습니다. 운전. 네,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말 그대로 단상 유도 전동기는 상이 하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예전에 뭐 카세트 전기 꽂고 누르면은 뭐 뽕땅뽕땅 나오던 그 옛날 카세트 그 안에도 모터 있죠. 카세트 테이프 돌립니다. 돌리려면은 뭔가 모터가 있어야 되죠. 돌아가는 건 모터죠. 그것도
단상유도 전동기. 예전에 세탁기, 요즘은 너무 좋아졌는데, 요즘은 인버터 시스템에서 세탁기 모터도 좋아졌는데, 예전에 그냥 묵묵히 돌아가고 탈수하던 이런 세탁기들. 그 다음에, 뭐 선풍기들, 이런 것들이 다 단상전기를 받아 쓰죠. 단상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기동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단상유도 전동기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아라고 원판인데요. 아라고 원판에서 삼상은 회전 자개를 얻는데 단상은 교번 자개를 얻습니다. 회전 자개와 교번 자개요. 회전 자개는 기동 토크가 있습니다. 도는데 교번 자개는 제일 큰 게 기동 토크가 없어요. 단상이 가장 큰 게. 그래서 기동 토크가 없다 보니까 기동하는 부분이 기동하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기동하는 기구가. 그래서 그 기동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이러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유도 전동기요. 네,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가서 정류기입니다. 정류기. 전기 기기가 5부분 되어 있습니다.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입니다. 정류기. 근데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건데요. 정류기는 우리가 교류 AC를 DC로 바꾸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그런데 우리 반도체 있죠, 반도체. 반도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이런 것들 있죠. 그때 2차 대전 그때만 해도 뭐가 나오냐면은 진공관이라는 거 있죠. 진공관.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반도체 등이 나온 것은 1960년대, 1970년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디지털이 반도체 사용하는 게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를 사용했을 때, 그때는 정류기에 대한 그런 많은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냉장고를 있다라도, 세탁기를 보더라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직류입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정류기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기가요. 근데 반도체 정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로 했냐면 기계적인 정류가 있으면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류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말고. 이것이 회전 변류기입니다. 회전 변류기.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류를 하는 것. 이것은 수은을 사용한 수은 정류기입니다. 수은 정류기. 그래서 회전 변류기도 정류기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당연히 불편하고 비싸고 효율도 나쁘고 이러겠죠. 수은 정류기도 정류기입니다. 화학적인 것. 근데 얘들보다 반도체 나오고 하니까 반도체 정류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 가전제품 안에 회전 변류기나 수은 정류가 들어있을 수 없죠. 가전제품에 수은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용한 것이 우리가 이는 반도체를 사용한 거고, 그 반도체 정류
반도체 종류의 대표적인 반도체가 뭐다? 사용하는 반도체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반도체 다이오드 뭐 사이리터 이런 곳에서는 플러스를 에노드, 마이너스를 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정류를 하는 거예요. PN 접합. P가 포지티브, N이 네거티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요. 포지티브 플러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접합식인 다이오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류의 다이오드 말고 뭐가 있느냐면 SCR. 보통 우리가 사이리스터라고 합니다.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것이 SCR입니다.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것이 SCR. 그림으로 어떻게 그린다?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여기 SCR에는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문입니다. 문. 게이트. 문 열어라 하는 게이트예요. 그래서 SCR. 보통 우리가 반도체 종류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것이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S 다이오드나 SCR을 사용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가 첫 번째 단상 반파 종류예요. 단상 반파 종류. 근데 보세요. SCR은 있죠. 이 게이트에 이 신호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게이트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펄스를 만드는 것이 인버터, 컨버터입니다. 인버터, 컨버터 얘들이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펄스. 그럼 펄스 하나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더 회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류 회로보다 더 복잡한 제어 회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SCR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다이오드라고 하면 정류 회로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펄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저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IGBT 이런 게 있습니다. IGBT를 이용해서 펄스를 만드는데 지금 정류회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만들어요. 납땜을 할 때 간단한 정류회로는 5분, 10분이면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러한 제어회로 이제 펄스회로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복잡한 겁니다. 납땜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류회로는 다이오드 정류회로라고 보고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는 이렇게요. 이러한 파형이 갔을 때 단상 반파는 요 반은 잘라 먹어요. 반만 정류한다는 거. 반만. 얘는 잘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단상 전파는 이렇게 했을 때 정류를 전부 파형 얘도 뒤집어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요게 단상 전파 정류회로가 됩니다. 단상 전파. 그래서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의 45%다 하는 이런 것들은 가시면 다 외워주시고 단상 반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의 전파. 그 다음 단상 말고 삼상 있겠죠. 삼상 반파,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삼상 전파. 근데 요런 값들은 본교재에서 꼭 외워주셔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변환입니다. 전력 변환. 이런 전력 변환 부분은 전력 변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꿀 수도 있죠. 직류를 직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가 있고 교류를 교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전력 변환이라고 합니다. 전력 변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모터 제어를 합니다. 모터 제어를. 예를 들어 이런 거 모터를 보세요. 내가 빨리 돌리고 싶다 했을 때 이러한 뭐세요? 모터 이런 직류 신호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요. 봅니다. 근데 이거 모터 좀 천천히 돌려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모터 좀 천천히 돌린다. 이렇게 매 순간 전압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압을 가고 이때는 비워두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직류죠, 직류. 이건 뭐예요? 직류입니다, 직류. 그래서 직류를 직류로 바꿀 경우가 있죠. 이것이 뭐다?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초퍼입니다. 초퍼.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런 직류다. 얘를 교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직류를 교류로 얘를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 우리가 태양광 설비 가면 태양광 설비에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그 셀에서 만든 전압은 직류입니다. 그 직류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뭐예요? 교류죠, 교류. 그 교류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돼요? 직류를 만들어줬는데 교류를 바꾸려니까 인버터가 필요한 거죠. 이건 값들이 굉장히 비싸요. 인버터도 같은 인버터 안 해요. 얼마나 매끄럽게 바꾸느냐, 얼마나 효과가 좋으나, 효율이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인버터, 보통 우리가 전동기 제어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인버터. 그 다음 AC를 DC로 교류를 바꾸는 것이 뭐냐면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 이러한 인버터, 초포, 컨버터 이러한 장치들을 가지고 전력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 교류 정류자기가 있습니다. 교류 정류자기는 뭐냐? 이런 거요. 교류 정류자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전동 드릴 있죠. 전동 드릴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전동 드릴 어떻게 돼요? 전기 코드 꼽았죠. 지금은 충전식인데 전기 코드 꼽았죠. 꼽아서 어떻게 전동 드릴 이렇게 하는 거죠. 꼽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뭐예요? 교류죠, 교류입니다. 이 안에서 직류로 바꿔서 여기 모터는 직류 모터를 사용하는 거죠. 분권, 직권, 복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교류 정류자기는 교류를 안에서 정류를 시켜서 정류기기입니다. 정류기기. 교류 정류기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교류 받아서 어떻게 직류로 바꿔서 직류 모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수에 따라서 단상이나 삼상이나, 그래서 단상은 직권 보상기, 삼상은 직권 보상기, 복권 보상기,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요. 이러한 상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네, 3시간 정도 해서 우리 전기기기 기초를 끝냈습니다. 전기기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념적으로 점점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이번 시험은 쉬웠다, 이번 시험 어려웠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15개 정도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전기기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전력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